안녕하세요. 책 리뷰 공유 서비스 다이버입니다. 다이버의 사용자들은 읽은 책의 리뷰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는 사진, 인용구, 리뷰 내용, 그리고 해시태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한 회원은 점수를 획득해 레벨이 올라갑니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더 깊은 수심으로 점수하여 보물상자에서 귀여운 프로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된 리뷰에는 판타지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는데요. 북 컬렉션에 들어가면 해당 태그가 많이 포함된 책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같은 책으로 리뷰를 작성해보면 다른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한 태그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계정이 팔로잉하는 사용자는 레오니 1명입니다. 소셜피드로 이동 시 우선적으로 팔로잉 중인 사용자의 최근 게시물이 먼저 보여집니다. 마음에 드는 게시물은 좋아요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잉하는 사용자의 게시물이 더 이상 없다면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높은 점수의 게시물을 보여주며 다양한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드를 확인하는 사이에 새로운 알림이 도착했네요. 알림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에서 마음에 드는 태그를 누릴 경우 바로 해당 태그 컬렉션으로 이동하며 책장 모드로 전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4조 푹 SNS 다이버입니다. 저희와 함께 독서의 바닷속으로 빠져보실까요? 먼저 목차입니다. 간략하게 프로젝트 소개를 거쳐 사용된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고객 반응을 통한 개선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명받거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면 크고 작은 울림이 마음속에 자리 잡곤 합니다. 책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이버는 고객들의 크고 작은 울림을 소소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아키텍처는 아마존의 EC2와 S3를 주로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몽고디비 아틀라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하면 특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최적화와 UX 중심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개발했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를 위한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페이지의 렌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한 스크롤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스크롤을 계산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이벤트 발생 및 도움 요소의 리플로우로 인해 브라우저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문에 이벤트에 최적화된 인터섹션 옵저버로 무한 스크롤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초기 렌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들은 개별적으로 레이지 로딩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압축해 겟 요청 시의 네트워크 통신 속도를 높이고 S3 저장 공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 웹사이트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느리게 만드는 요인을 최적화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리소스 크기를 최적화하는 중입니다. 네트워크 속도를 3G 환경에서 체크해 보았더니 로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개선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렌더링 속도를 잡아먹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 후 3G 환경에서 메인 페이지의 속도를 22초에서 6초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GT 매트릭스라는 사이트에서 저희 사이트의 성능을 검사했을 때 처음에는 D등급이었지만 최적화 작업을 통해 B등급까지 올렸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렌더링을 최적화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컴포넌트를 쪼개고 리액트 메모를 통해 불필요한 이 렌더링을 방지하고 리팩토링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구현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별로 커스터마이징된 피드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가 읽었던 글은 따로 분리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인터섹션 옵저버를 사용하여 리뷰 컴포넌트마다 유즈 렉스를 붙여서 관찰하도록 만들었고 관찰할 때마다 해당 리뷰어의 아이디를 서버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보던 피드의 위치가 기억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디바운스와 리덕스를 활용해 스크롤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심미적인 UX를 고민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제시한 시안을 넘어서 흥미와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티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요소를 곳곳에 넣는 등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을 아무렇게나 대충 올리는 유저가 생겨났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최적화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언스플래시 API를 활용해 유저가 손쉽게 아름다운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고 서비스 전체적으로 피드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엔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방식으로 문서화를 진행했습니다.
시작 전 스웩으로 API를 구성하고 작업 중에는 JSDAC으로 문서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이 높고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리뷰 피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초창기 리뷰 피드는 단순히 게시판처럼 시간 순으로 리뷰를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드가 획일화된 리뷰 목록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획일화된 리뷰 목록을 탈피하고자 팔로우와 읽음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본적으로 내가 팔로잉 중인 사용자가 7일 이내에 올린 읽지 않은 리뷰만을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자 신규 사용자가 읽을 리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리뷰를 접할 수 있도록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리뷰를 모은 트렌드라는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팔로우한 사용자의 최신 리뷰를 모두 보았을 경우 팔로우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 있는 리뷰를 노출시켜 새롭게 팔로우를 할 만한 사용자를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컬렉션은 모든 사용자에게 획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처음 취지였던 개인화된 피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사용자 개인별로도 리뷰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비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팔로우, 트렌드, 그리고 개인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새롭게 피드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그입니다. 태그는 리뷰 작성 시 넣을 수 있는 책을 분류하는 정보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로서 태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리뷰가 생기거나 수정된 책들의 아이디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 책별로 자주 사용된 태그를 줄여 탑 태그즈라는 속성으로 저장합니다. 이를 활용해 리뷰 작성 시에 상위 빈도의 태그를 노출하여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태그가 분집화되게 유도했습니다. 이는 영문과 국문, 띄어쓰기 차이, 단순 오타 등 내용이 비슷비슷한 태그가 난립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 추후 태그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해 서비스 전반적으로 책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태그를 고정 태그로 지정함으로써 해결할 예정입니다. 저희 조는 개발 시 협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플로우를 이용하여 메인, 디벨롭, 그리고 그 외 개발 중인 기능별로 브랜치를 나눈 후에 리베이스와 풀 리퀘스트를 사용하여 선형적인 버전 관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간편하게 추적이 되어 디버깅 시의 효율이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슈를 사용하여 작업 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작업 후에는 풀 리퀘스트를 사용하여 상호 코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로 받은 고객방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웹이라는 한계로 SNS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해 추후에는 앱으로 제작하여 사용자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다이버는 지난 8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9월 1일을 기준으로 총 47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2레벨과 3레벨을 달성한 유저가 각각 20%, 11%라는 점입니다. 지표에 따르면 본 서비스의 이용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구글 설문, 건의사항 피드백과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지표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서비스 재사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다이버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